네, 오늘은 복수 해석하기의 챕터 3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복소 로그 함수의 몇 개 성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소수 g, 물론 이제 g는 0은 아니에요. 0이 아닌 복소수에 대해서 로그 이 값은 ln의 절대값이 더하기 i 곱하기 아규먼트 g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값이 하나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로그 g는 멀티플 밸류드 펑션, 즉 값이 무한히 많이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내용은 다음 두 가지인데요. 0이 아닌 복소수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로그 g1 곱하기 g2는 로그 g1 더하기 로그 g2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설명한 것처럼 이게 멀티플 밸류드 펑션이기 때문에 이 왼쪽 역시 값이 하나가 아니고 무한히 많아요. 그리고 오른쪽도 이것도 이제 값이 무한히 많고 이것도 이제 값이 무한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같다라는 것은 셋으로서 이 양쪽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로그 g1 나누기 g2는 로그 g1 빼기 로그 g2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것 증명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번 증명만 해보고요. 2번은 거의 비슷합니다. 로그 g1 곱하기 g2는 여기 로그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ln의 절대값 g1, g2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i 곱하기 아규먼트 g1, g2가 됩니다. 그러면 뭐 이쪽은 이제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듈러스는 이렇게 각각 이렇게 곱하기로 되는데 요 ln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실함수의 로그 함수잖아요. 그래서 이건 더하기로 쪼개지죠. 그래서 ln의 절대값 g1 더하기 ln의 절대값 g2고요. 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우리가 1장에서 두 개의 곱의 아규먼트는 이 집합으로서 아규먼트 g1 더하기 아규먼트 g2로 이렇게 쪼개진다라고 이미 증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을 먼저 써주면 ln 절대값 g1 더하기 i 곱하기 아규먼트 g1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항을 써주면 ln 절대값 g2 더하기 i 곱하기 아규먼트 g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는 그냥 뭐 요거 정의죠. 로그 g1이고요. 뒤에도 뭐 로그 g가 되기 때문에 이 등호는 우리가 이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뭐 2번 나누기는 여기가 뭐 빼기로 이제 되기 때문에 거의 증명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이런 principal branch of log, 네, 이 경우는 이게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립할 때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성립하지 않은 발례를 우리가 이제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G1과 G2를 마이너스 1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principal branch of log는 G1 곱하기 G를 계산해 보면 1이잖아요. 그러면 요건 이제 ln 절대값 1에다가 지금 이 대문자 로그 g라는 것은 실수 파트는 똑같은데 여기 허수 파트가 이제 프린시플 아규먼트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범위는 마이너스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값으로 정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때 요 1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규먼트는 이제 0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프린시플 아규먼트가 0이니까 0을 대입하면 답은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G1과 G2에 대해서 이 프린시플 밸류를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둘 다 마이너스 1이라서 같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고 그러면 앞에는 ln의 절대값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건 이제 1이 되니까 뭐 앞부분은 어차피 0이 되고요. 이때 마이너스 1의 프린시플 아규먼트는 지금 여기에서 찾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파이가 아니라 파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답은 파이 i가 됩니다. 그래서 로그 g1 더하기 로그 g2는 지금 둘 다 파이 i니까 2파이 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값과 요 값은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이건 일반적으로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아까 이렇게 로그 g1, g2는 로그 g1 더하기 로그 g2로 이렇게 쪼개진다고 했기 때문에 로그 g 제곱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g 곱하기 g니까 로그 g 더하기 로그 g 이렇게 쓰는 건 맞아요. 그런데 로그 g 더하기 로그 g를 2 로그 g라고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아래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A 더하기 B라는 집합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라는 것은 이 집합 A에서 어떤 원소를 꺼내고 집합 B에서 어떤 원소를 꺼내서 A 더하기 B 모든 조합의 합의 원소를 다 모아놓은 집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밑에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A라는 것은 이 A에 있는 원소를 무조건 2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원소는 지금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데 여기 있는 원소는 여기에 이제 일반적으로 포함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집합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이 로그 g라는 것은 로그 g 더하기 로그 g보다는 작은 집합이 돼요. 그래서 아까 이 식은 맞다고 했었고요. 이 식이 되지 않는 판례를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웬만한 수를 대입하면 아까 이 밑에 집합 성질 때문에 만족하지 않아요. g 대신에 i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른쪽을 계산해 보죠. 그럼 이 로그 i는 지금 로그 i 같은 경우는 실수 파트는 뭐 0이 될 거고요. i의 프린시플 아규먼트가 2분의 파이니까 i 곱하기 2분의 파이 더하기 2n 파이 이렇게 써야 되겠죠. 지금 이건 이제 그냥 아규먼트니까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4n 더하기 1에다가 파이 i 이런 형태가 돼요. 여기 이제 모든 정수 n이죠. 그런데 로그 i 제곱 같은 걸 계산해 보면 이건 이제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역시 이제 실수 파트는 없어지고요. 허수 파트가 지금 마이너스 1이 프린시플 아규먼트가 파이니까 파이 더하기 여기 좀 구분하기 위해서 다른 정수 m으로 썼습니다. 파이 더하기 2m 파이니까 이걸 묶어주면 2m 더하기 1 파이 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앞에 그 개수가 좀 다르죠. 여기 이제 모든 홀수고 이건 이제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정수만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뭐 명확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굳이 포함 관계를 따지자면 여기 있는 수는 다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데 여기 있는 수는 이렇게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로그 i가 더 작은 집합이니까 굳이 집합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 내용과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티플 밸류드 펑션에 대해서는 이렇게 앞에 2를 곱해주는 것은 굉장히 조심히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제 멀티플 밸류드 펑션일 때 일반적으로 다르다라고 했는데요. 이 로그 g의 특별한 브랜치를 잘 정해주면 이 식이 성립할 수도 있어요. 네, 그 예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 로그 g를 ln_r 더하기 i 세타 이렇게 쓰는데 특별한 브랜치에서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브랜치냐면 4분의 파이에서 4분의 9파이 여기가 이제 2파이만큼 차이가 나면 그 멀티플 밸류드 펑션의 브랜치가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때는 이 값을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9파이까지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그 g 이렇게 하고 알파부터 세타의 범위를 알파 더하기 2파이까지 이렇게 정해주는 브랜치를 생각을 하면 이건 우리가 ln의 절대값 g 더하기 i 곱하기 세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절대값 g는 뭐 r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치로 하면 우리가 알파라고 이렇게 뭐 쓰는 뭐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굳이 쓰자면 지금 여기에 브랜치를 4분의 파이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특별한 브랜치 오브 더 로그 펑션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 브랜치에 대해서는 사실은 재밌는 게 요게 똑같아요. 한번 계산해 보죠. 로그 i제곱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i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런데 이제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브랜치를 4분의 파이부터 이렇게 돌리기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이렇게 돌아가니까 뭐가 됩니까? 파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파이는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값은 i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로그 i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2는 곱해져 있고 뭐 이건 이제 실수 부분은 똑같이 0이고요. i가 어디 있느냐면 i가 이번에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4분의 파이부터 돌아가면 여기 세타를 2분의 파이라고 그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i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두 개가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브랜치를 선택하면 이게 또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4분의 3파이부터 4분의 11파이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기호대로 써보자면 여기를 이 밑에 인덱스를 4분의 3파이 이렇게 이제 선택하는 브랜치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로그 i제곱을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4분의 3파이부터 우리가 이제 돌리자고 했으니까 4분의 3파이가 지금 반직선이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부터 이렇게 이제 돌려보면 마이너스 1은 바로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 아규먼트를 파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로그 i를 계산을 해보면 i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4분의 3파이부터 돌리면 한 바퀴 쭉 돌아와서 여기가 2파이가 되고 조금 더 가서 2분의 5파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2분의 5파이는 지금 이 범위 안에 명확하게 있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5파이 i가 되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파이 i였고요.
여기는 5파이 i죠. 두 개가 명확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로그, 특히 이제 멀티플 밸류드 펑션은 브랜치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항등식이 성립할 때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목 이제 이해되시죠? 브랜치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 마지막 예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프린시플 로그 같은 경우는 이 G1 곱하기 G2가 이렇게 더하기로 일반적으로는 쪼개질 수 없다라고 이미 설명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는 영역을 이렇게 조금 좁혀주면 성립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이 항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 영역은 리얼 파트 오브 G가 0보다 큰 영역입니다. 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 XY 평면에서 지금 실수 파트가 0보다 크니까요. 지금 Y축, 허수축 있잖아요. 저건 이제 경계를 당연히 포함하지 않고 이것의 이제 오른쪽 부분이 되거든요. 이 영역에 G1과 G2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리얼 파트 오브 G가 0보다 크면 이 프린시플 아규먼트의 범위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이 값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파이예요. 그리고 이렇게 쭉 커지면 0이 됐다가 여기까지 가면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입니다. 이때 이 G1의 프린시플 아규먼트를 세타 1이라고 쓰고요. G2의 프린시플 아규먼트를 세타 2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G1과 G2가 모두 다 이 영역에 있기 때문에 세타 1, 세타 2 모두 다 이 범위를 만족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성립하는 그 철학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걸 두 개를 더했을 때 마이너스 파이와 파이 사이에 들어오기 때문에 G1 곱하기 G2의 프린시플 아규먼트는 역시 이렇게 더하면 끝나는 거예요. 뭐 더하기 2파이를 한다든지 빼기 2파이를 한다든지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이 정의가 로그 절대값 G1, G2 그리고 여기는 이제 프린시플 아규먼트가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건 뭐 앞서 우리가 계산한 것처럼 쪼개지고 이 프린시플 아규먼트가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진다는 거예요. 지금 세타 1과 세타 2가 각각 G1과 G2의 프린시플 아규먼트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것과 요걸 이렇게 묶어주면 이렇게 될 것 같고 요것과 요걸 묶어주면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항등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주로 이 로그의 곱셈이 이렇게 쪼개지느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브랜치를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 항등식이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티플 밸류드 펑션에서는 그 브랜치를 잘 선택해야 돼요. 네, 그러면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